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대신해 현재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항공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검증하는 끝장 토론을 열기로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교통부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한 현 공항의 확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 토론회로 대체되면서 이후 도민 여론 수렴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없이 현 공항 확충안을 제시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ADPI 보고서. ADPI는 주기장 확대와 독립평행항로 신설 등 19개 권고안을 제시해 연간 4천만 명 이상의 장래 수요 처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반대단체가 계속해 검증을 요구해온 이 보고서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끝장 토론을 연 뒤 도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공항 건설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일단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갈등 당사자가 포함된 자신을 협의에서 제외한 것은 유감이라며 토론회가 열리기 전 자신들이 참여해 의견 수렴 방법을 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 방법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토론회가 끝난 뒤 국토부가 사업을 계속할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공론 조사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 시국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신청 여론조사 또는 대규모 여론조사를 놓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도민한테 묻는다든지 그런 절차도 거친다면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충분히 대안을 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 전 당초 국토부가 약속한 현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토론회로 대체돼 사실상 후퇴됐다며 제3기관인 총리실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코로나 사태 속에 ADPI 참석자를 검증에 참석시키기 사실상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국토부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끝장 토론을 통해서 도민의 알 권리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도의회는 이달 안에 토론 횟수와 시기, 여론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안을 국토부, 제주도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합의로 제2공항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삼방산 온천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목사 부부를 방역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원로 목사인 29번째 확진자 A씨와 아내 33번째 확진자 B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4일과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10회 이상의 제주도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 모녀와 7월 안산시 확진자에 대해서도 각각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코로나19 53번째 확진자의 추가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52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삼방산 온천에서 감염된 53번째 확진자 A씨에 대한 GPS 기록 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지난달 31일 제주시 삼양해수 사우나를 이용했고 지난 7일에는 서귀포 메일올레 시장에 들러 직원 1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시장 직원과 마을 주민 등 접촉자 2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격리 조치하고 A씨가 지난 1일부터 증상을 보인 점을 토대로 추가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려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금액만 2억 원이 넘는데 경찰은 5명을 구속하고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렌터카가 후진하던 승용차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단순 접촉사고였지만 렌터카 운전자인 23살 임모 씨는
차에 있던 9명이 모두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처리를 안 하고 다 헤어진 다음에 나중에 전화가 와서 사고가 났다. 한 2, 3회 사용을 먼저 했었고 했던 분들이고 좀 어린 친구들이라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렌터카 공제조합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일행으로 밝혀졌습니다. 탑승객 1명당 150만 원까지 나오는 보상금을 노리고 팀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 공제조합은 같은 이름으로 사고 접수가 잇따르자 지난 5월 임시 일당을 보험 사기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고 나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으면 이제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최고 한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에 그거를 노려서 이렇게 이제 사고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팀까지 꾸려 집중 수사한 경찰에 확인된 이들의 보험 사기 행각은 20여 건. 탄핵 보험금과 차량 수리비 등 피해 금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주도한 23살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일당 중 일부가 또 다른 이들과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 삼거리 인근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17살 김모군이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길 옆으로 튕겨져 나가 김군과 함께 탄 17살 고모군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주인은 도난당했다며 신고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번갈아 운전했다는 진술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 갈등의 원인을 찾아 공존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뉴스입니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사회 갈등에 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의 사례를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주제로 역할극을 통한 갈등 해결 훈련이 한창입니다. 우리 집은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고 오히려 저한테 역정을 내시니까 뭐 발자국 소리부터 문 닫는 소리부터 뭐 애들 전방위적으로 다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갈등 조정자의 중재 속에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갈등의 원인과 해결점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상대편이 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조정을 직접 경험해 보거나 그리고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문제 당사자가 돼서 그 조정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이건 상당한 시민 교육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이웃분쟁 조정센터가 평택시에 들어서게 된 것은 지난해 제정된 갈등 조례 덕분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웃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필수기구 설치를 명문화했고 갈등 관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교육까지 실시하는 원스톱으로 체계를 갖춘 겁니다. 또 마을 단위에서는 또 갈등이 커지니까 마을에 이런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좀 이 관리가 필요하다,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또 그런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 유입과 미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구가 2000년대 초 39만 명에서 현재는 52만 명으로 급증한 평택시. 팽창하는 도시는 갈등도 필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식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평택시의 사례는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에서는 제주도의회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놓고 동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환경도시위원회가 절차적 하자와 부실한 내용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동의안을 부동의 의결한 송악산 개발 사업.
2002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된 이후 제주도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동의 처리된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도의의 동의 권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이 명시돼 있지만 제주도가 마련한 초안에는 제주도 의회의 동의 과정이 삭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서도 도의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보완이 되기는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견제 역할로서 도의의 그 동의 절차는 반드시 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의회는 도의의 동의 절차 삭제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부동의 항목 추가와 독립적인 평가기관 설치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안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안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로 불거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추석 연휴에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어지는 올 추석 연휴에 국내외 관광객 20만 명가량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5일 동안 하루 평균 4만 명 규모로 여름 성수기의 입도객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관광협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 첫 지역화폐 발행 운영 대행사로 KB국민카드와 코나이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제주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이며 발행 규모는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3년 동안 3,70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업체 선정 후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멤버십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은행과 농협 등 지역 금융권이 선정에 탈락해 이번 도의회 임시회의 관련 조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